네, 델타 변이로 인해서 상당히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철강업종 못지않게 이 업종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유화업종, 석유화학 업종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석유 업종에서 탈석유, 다시 말해서 2차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다시 친환경 쪽으로 가는 기업도 있고, 또 반면에 아직까지는 정유를 고수하는 그런 석유화학 업종도 많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석유화학도 피크아웃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다소 부담스러운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여러분과 같이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연구원님, 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요즘 석유화학 업종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참 각 기업들 보면은 굉장히 그 일치월장하고 있는 게 모습이 보이는데, 또 일각에서는 석유화학 업종이 좀 부담스럽다, 이제 친환경 쪽에서 멀어진다, 이런 좀 부정적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진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 흐름이 스프레드만 가지고 움직였던 과거와는 다르게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정유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도 배터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친환경과 스프레드로만 움직이는 기업이 조금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상반기까지도 기업들의 판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확대에 따라서 거의 2011년, 12년 이상으로 지금 실적의 피크를 찍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1분기까지, 2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부터는 약간 저조한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2분기가 피크로 이제 3, 4분기 이후 하향하는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2022년에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 때문에 좀 퓨어케미칼 기준으로는 주가 흐름이 좀 저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친환경 쪽에 또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또 별도로 따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 연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친환경으로 이제 변화한다, 변신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그 SK 이노베이션이 스토리데이라 그래서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분사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네. 또 그 발표로 인해서 일시적인 주가 충격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이 이런 식으로 배터리 부분을 분사할 경우에는 지난 LG 화학의 모습과 유사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우리 연구님 판단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미 LG 화학에서의 배터리 분화할 때 그 이후로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흐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SK 이노 이제 분할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분기 때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IPO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일찍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하반기에 조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미국 쪽에도 그렇고 유럽 쪽에다도 굉장히 크게 이제 캐파를 확대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연간 5조 이상의 지금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루브리컨츠라든지 종합화학 매각이라든지 루브리컨츠 IPO로 이어질 수 있었을 때 지금 프리미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이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 분할이라든지 IPO 배터리 쪽으로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한나 연구님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 LG화학이 1월 달에 100만 원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네. 현재가는 이제 84만 원대에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전기차 배터리의 이제 분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됐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왜 SK 이노베이션도 그와 동일한 패턴을 가는지 다시 말해서 주가란 건 미래를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LG화학의 길과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도 잘못하다가는 LG화학처럼 뭐 4, 5개월 정도 긴 횡보를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조금 불안하게 보는 투자자들도 계시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자금 문제도 얘기하셨지만은 연구님 보실 때 왜 이렇게 화학 업체들이 그렇게 전기차 배터리를 자꾸 분사시키는가 그 이유를 평소 가지고 계셨던 의견 있으시면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분할을 하게 되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케미칼 주식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제 케미칼 기업이 되는 거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SK IET라든지 이런 소재를 중심으로 좀 많이 확대를 시킬 계획을 갖고는 있으나, 저희 아직까지는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SK 이노베이션은 정유 기업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저희 케미칼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유라든지 이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로 가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정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라든지 이런 움직임으로 좀 가다 보니까 설사 배터리가 분사된 이후에 밸류가 굉장히 낮다라는 평가가 들더라도 이게 언제 다시 이제 주가 업사이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그 기간이 모호해진 상황이죠. 아무래도 사이클이 좀 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이제 LG 쪽에도 이제 LG 화학 쪽에도 반영이 된 거고 SK 이노베이션도 아직까지는 배터리를 분사한 이후에는 정유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건 별개로 또 밸류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원유에 대해서 국제 원유 가격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원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일각의 의견이지만 80달러까지는 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고요. 또 일각에서는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금 조심스러운 진단 내고 있는데 이렇게 국제 원유 가격 상승이 화학업 쪽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 아무래도 원재료 단에서 이제 유가가 올라오면은 이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받아다가 저희 납사 크래커를 만들고 이제 납사 크래커를 받아다가 이제 아무래도 여러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스프레드는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 정도 이제 100불까지 요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까지 유가 수준으로는 저희 판가를 계속 이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했었어요. 그래서 네.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판가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판가에 의해서 좀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했던 측면이 크다라고 보신다면 만약에라도 이제 증설 물량들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판가가 일부 슬로우해지면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유가라는 변수로 인해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은 스프레드는 좀 크게 축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온유가, 유가에서 특히 관심 있는 게 S오일인데요. S오일이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별로 재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의외로 이제 금년 2분기 들어오면서부터 5월, 6월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겠는데 이것도 방금 우리 이한나 연구님 말씀하셨던 국제 원유 가격 상승하고 결부해서 봐야 될까요? 그것도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중간 배당 계속했던 SO일이 또 중간 배당을 안 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중간 배달을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기조도 일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유가가 올라오는 것도 올라오는 거지만 사실 저희 경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희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화학 업종들은 수요가 대부분 올라왔는데 지금 정유 같은 경우에는 항공유 수요가 전혀 올라오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받쳐주고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경제 마진도 이에 의해서 같이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럼 이제 정유와 화학을 총괄해서 통틀어 가지고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한나 연구님 보실 때 2분기 화학업종, 정유업종 포함입니다. 2분기 실적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 전망이 되고 향후 즉 하반기에 들어서 후반기에 들어서 정유업종의 주가 전망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굳이 이제 퓨어 케미칼,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퓨어 케미칼 기준하고 그냥 정유 기준으로 좀 같이 그렇게만 본다면은 지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었고 실제로 저희 2011년, 12년 때가 정말 2015년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빅사이클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영업이익률이 2분기 때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았던 부분은 1분기 때 이미 굉장히 밸류 상당 이상을 찍다 보니까 2분기 때까지 와야 됐던 주가 모멘텀이 1분기 때 거의 반영이 되면서 살짝 이제는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 측면에서 3분기까지는 나쁘지 않겠지만 저희 4분기 때는 판가가 좀 크게 꺾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증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지연됐던 증설이 다 들어오고요. 그렇게 되면은 2022년에는 공급 과잉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4분기 때 스프레드가 좀 크게 꺾인다면은 화학 업종은 주가로서는 이제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은 뭐 정유는 이제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가 이제 올해 1, 2분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피크로 이제는 분기별로 3, 4분기는 좀 내려오는 흐름인데 YOY로 이제 역사적인 실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3분기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유하고 화학만 비교를 하면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정유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우스에서는 유가를 이제는 80불대까지로 해서 이제 박스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하반기에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럴당 60에서 80불 정도가 박스로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제 정유 같은 경우에는, 퓨어팀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을 뿐이지, 하반기에는 저희 이제 만약에 친환경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온다면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슈들 중에 탄소국경 조정세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반영되면은 사실 정유업종부터 석유화학 업종들의 비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좀 퓨어캠과 정유보다는 친환경 성장 산업이 속해 있는 화학 업종들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만의 느낌인지 몰라도 우리 이한나 연구님께서는 시간이 지나가실수록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연구원님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동학개미 분들 중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보 투자자들 위해서 화학업종, 정유를 포함하는 겁니다. 화학업종에 투자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키포인트 한번 집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맡은 섹터가 굉장히 친환경이라는 그런 성장 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아무리 퓨어케미칼이라든지 뭐 정유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친환경이라는 이슈에 의해서 친환경이라는 그 사업부에 의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아예 주가가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주가가 기업별로 많이 갈리는 그런 좀 혼돈의 지금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퓨어케미칼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쪽은 스프레드가 얼마만큼 빠르게 반영이 되는지 축소가 되는지를 좀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는 흐름은 우선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급에 대한 증설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이제는 이제 판가가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 이제 유가가 그에 의해서 스프레드를 어떻게 반영을 하고 갈 건지 그 부분 체크가 가장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뭐 하반기에 갔을 때 친환경 쪽에 대한 이번 7월 14일 날 탄소국경 규정세 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는 친환경 정책이 좀 강력하게 글로벌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이제 말 그대로 지금 탄소에 집중되어 있는 정유라든지 퓨어케미칼 기업들은 아무래도 탄소 배출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반영이 될 여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도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3분기까지는 화학업종에 큰 부담이 없다. 다만 이번 곧 발표가 될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